은센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은쌤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제가 내추럴하게 나왔습니다. 네, 은쌤 맞습니다. 네. 저는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좀 영상 열심히 찍는 건 좋은데 너 힘들어 보이더라. 너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20년 지기 친구니까 20년 넘었나? 걔랑? 네. 그런 친구니까 저를 잘 알잖아요. 근데 너가 너무 그렇게 막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막 그렇게 갖춰 입지도 말고 그냥 내추럴하게 좀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NG 나면 NG 나는 대로 해. 그냥 해. 막 이러는 거여서 그래, 알았어. 나도 한번 용기를 내볼게. 이렇게 하고 지금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하버드 감성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이 책은 사실은 저는 크게 많이 공감됐던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부분은 여러분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 감성에 대한, EQ에 대한 얘기는 한번 나눠보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책 표지도 그렇고, 네, 뭔가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 뭔가 내 감성을 되게 뭔가 이제 자극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성도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많이 담겨져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공감 안 되는 부분만 얘기 드리면 좀 그러니까 공감되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성지수의 위력을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감성지수 EQ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봐 드릴게요. 하버드 심리센터 연구원은 전 세계 50개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 조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공한 사람은 업무 능력 외에 탁월한 감성지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성지수의 차이가 리더십과 정치의식, 자신감과 성취 동기를 만들어냈다. 이를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재를 모집할 때 감성지수를 테스트한다.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래의 예시로 당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폭풍과 내리던 밤, 당신은 차를 몰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중병을 앓고 있는 생명이 위급한 노인이다.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는 의사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으로 그 사람을 놓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자, 당신의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쉽지만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은 갈등에 빠진다. 저는 갈등에 빠졌어요. 도대체 누굴 구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자, 뒤를 읽어봐 드릴게요.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네. 자,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한대요. 일단 차에서 내려 의사가 차를 운전해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게 한다. 남겨진 당신은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빗속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결과인가.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당신의 세계를 한없이 넓힐 수 있다. 자, 어때요? 상상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감성지수가 저는 진짜 제로라서 그런지 이런 멋진 결과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깜짝 놀라운 진짜 결과였어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에는 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지지 말고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EQ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EQ에 대해서 막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설명을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처음에 이제 EQ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한데 어디 나왔나요? 네. 여기 보면 EQ, 감성지수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정서적으로 파악하는 지수이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줄 아는 능력을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기분을 지각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충동을 자제하고 불안이나 분노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조화를 유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굉장히 뭐랄까 광범위하죠. 네. EQ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도대체 EQ라는 게 잘 두리뭉실하구나. 이거를 어떻게 내가 EQ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보면 예전 거 이제 기사가 뜬 게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EQ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10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여기 보면은 미국의 심리학자 이제 EQ라는 게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이제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EQ 감정적 지능 지수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되게 다방면으로 이제 EQ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EQ는 행동 방식,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측정하기는 어려워서 보통은 자신이 EQ가 낮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전에 타임지에 이제 EQ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EQ 높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소개한 게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타임지에 실린 EQ 높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EQ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제 표현도 어떻게 하냐면 난 절망적이야.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사용하는 어휘가 구체적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EQ가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이 많대요. EQ가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EQ 높은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EQ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를 잘 받아들인대요. EQ가 높은 사람은 사고가 유연해서 변화를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안대요.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내 단점은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른 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EQ 높은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예측도 한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로는 지나간 실수에 미련을 두지 않는데요.
EQ가 높은 사람은 지나간 실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실수를 가지고 나는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서 이거를 실수를 이 초석으로 삼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네,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네, 교훈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할 줄 안대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EQ 높은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할 때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는데요. 네. 왜냐면은 그들은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기에 앞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사람들 되게 막 이런 사람들은 괜히 막 사람 막 되게 뭐랄까 신경을 막 건드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의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8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Q 높은 사람들은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는데요. 그냥 이제 완벽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실수를 이제 계속,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왜, 실수하는 게 그 실수를 통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9번째로 가진 것에 감사한대요.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죠? 감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충분히 잔다. 네, EQ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잠이 부족하면 이렇게 집중력, 절제력, 기억력 등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EQ 높은 사람들은 충분히 네, 잠을 잔대요. 네,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EQ가 높은 네, 사람이 되는 게 참 상당히 어렵죠. 이게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어렵더라고요.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의 이제 그런 감정들을 이제 읽고 내가 좀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감정이 막 표현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요즘 이제 명상도 많이 하시죠. 마음챙김 명상. 계속 이제 그런 감정들을 덜어내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하버드 감성 수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체화된 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감정이 아무리 지금 막 화가 났고 아니면 뭐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하지만 내 표정을 뭐 그냥 거울을 보고 그냥 웃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뇌가 내 감정은 이렇지만 내 표정이랑 이런 거 행동에 의해서 또 그 감정들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고 뭐 짜증이 나고 이런 감정들은 결국에는 지나가게 마련이니까 잠깐의 시간을 갖고 그런 감정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고 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그죠? 그리고 그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나의 기분을 나의 감정을 좋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EQ 지수가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잘 컨트롤하고 그래야지 나부터 잘 챙기고 그래야지 내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책에서 얻은 팁이 있는데요.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화가 나고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막 갑자기 너무 이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확 왔을 때 나한테, 나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 그래, 좀, 야, 침착하자.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한번 생각 좀 해봐. 이렇게.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네. 이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잘, 좋은 방향으로 잘 발전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이제 대인관계를 넓히고 같이 성장하고 이제 더불어 살려면 이 EQ 지수를 높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 조절하는 거,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EQ가 높은 사람들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셔서 되도록이면 이제 나를 잘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정갈하신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 제가 이렇게 하버드